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또 2학년 학생들도 저희 프로그램에 상담 신청을 하면서 진학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서울대가 2016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보면 큰 틀에서는 2015학년도 전형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 수시 지역균형 선발 모집 인원은 681명으로 11명이 감소해서 소폭 감소를 했고요. 수시 일반 전형은 이 모집 인원은 1688명으로 13명이 증가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와 또 의예과 수시 전형별 그 모집 인원 차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2부죠.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오늘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오늘도 올바른 전략의 길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중하시고요. 그래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계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의 페이스메이커십니다.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지금 아마 기말고사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가지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귀한 정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대장금이시죠. 김연길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장마철이죠. 그래서 이 날씨가 눅눅하고 습할수록 음식에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음식 잘못 먹어서 식중독 걸리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특히 여학생들은 이제 남아있지 않는 몇 달 동안 사실은 체력이 좀 많이 고갈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수능 때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체력과 건강관리 중요합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TV에서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7월 20일 일요일 그리고 22일 화요일, 24일 목요일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V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 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영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졸업생 엄마입니다. 네, 졸업생 아들을 두셨는데요. 이번에 네. 그러면 몇 번째인가요? 이번에 3번째예요. 네. 아유, 또 처음이 아니니까 걱정도 많이 되시고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좀 많이 힘드시죠? 어떠세요? 저보다는 아이가 많이 힘들죠. 아, 네네. 자, 오늘 정확한 상담과 분석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어머니 최준규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3번째 도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또 이제
더운 날씨만큼이나 이제 마음도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궁금해하시는 부분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어머니? 네, 우리 애가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점수가 그래도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점수로 수시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겠습니다. 내신 성적인데요. 국어는 4.5등급, 수학 5등급, 영어 5.8등급, 사회 4.8등급, 그래서 평균 5등급이 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때 성적보다 이렇게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하락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주요 국가의 성적은 하향세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지난 6월에 치러진 이제 모의평가인데요. 국어 B형이죠. 100분이 98%의 1등급이고요. 수학 A 93%의 2등급, 영어 97%의 1등급이고요. 한국사는 98%의 1등급, 사회문화 역시 98%의 1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 1.25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인데요. 1학년에 전교 학생자치회 문화창출부 부원으로 활동했고요. 댄스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 때는 전교 학생자치회 문화창출부 차장 임원 역할을 했네요. 1학기 학급체육부 부원이었고요. 2학기 체육부 차장을 맡았습니다. 진로 탐색 동아리에서 이제 2학년 때는 활동했고요. 3학년에 1학기 학급 총무부 부원이었고요. 동서양 고전 탐구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네. 네, 교회 활동인데요. 꽃동네 가족들, 아마 이제 이것은 학교에서 단체 활동으로 이렇게 가서 봉사 활동을 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식사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했고요. 몽골 해외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고, 통계청 인구주택 조사에 참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네, 수상내역입니다. 2010년도에요. 학생 독립운동기념일 모범 학생 봉사 부문 표창장이 있고요. 학교 축제 시상 댄스 공연 부문 특기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장기자랑에서 이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2012년에는 표창장 그리고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입니다. 1지망인데 연세대 경영학과 수시 일반 전형, 2지망은 고려대 경영학과 수시 일반 전형, 3지망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논술 우수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모의 수능 성적이 월등히 높은 학생이네요. 그래서 아마 수시에서도 논술 전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는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수영사 내신 성적이 이제 평균 5등급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그 내신 성적하고 지금 수능 성적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현재 내신 성적에서도 우리 학생이 좀 이제 학년에 올라가면서 약간이라도 어떤 향상세를 보인다라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교과 우리 학생이 이제 CEO가 되는 게 목표인데. 영어라든지 사회교과에서도 좀 변화의 표기 하향세로 있다라는 점, 그런 점도 이제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특이한 점이 별로 이렇게 이제 눈에 띄는 점이 없었다라는 점, 그런 점은 또 이제 비교과에서 또 아쉬운 점이 될 테고요. 전체적으로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100시간이 넘게 했는데 2학년 때는 학교에서 주는 그런 봉사활동만 했고 3학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독서활동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느낀 점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진로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런 점도 비교과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부 가지고 지원하는 전형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원하는 대학과는 워낙 그 갭이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같은
같은 경우에도 눈에 띄는 어떤 타인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활동이라든지 내용이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우리 학생이 수시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경우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전형이 이제 논술 전형이 될 텐데요. 논술 전형은 지난해에도 우리 학생이 지원한 내용을 보니까 논술 전형에 다 지원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쉽게도 이 지난해까지는 이제 주요 대학의 우선 선발 전형이 있어서 이제 그 우선 선발의 최저 학력 기준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오는 성적을 본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 전형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최저 학력 기준은 약간 이제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대학의 그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학생이 고려대나 또는 연세대나 성균관대 같은 그런 대학의 논술 전형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전략을 잘 세워서 준비한다라면은 아마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는 이제 평균 등급은 1.25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분이 4과목 100분의 합을 계산을 해보니까 386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정시 모집을 가정하고 이제 희망대학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서울대 경영대학 같은 경우는 배치 점수가 398점이라면 12점 정도가 부족하고요. 연세대 경영학과는 397점이니까 이제 11점 정도 부족하고 성균관대 경영학과는 390점으로 이제 4점 정도가 부족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려해 볼 사항이 있는데 연세대나 고려대와 같은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탕구 영역에서 제2외 국어를 성적이 우수할 경우는 하나 이제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베트남어의 시험을 치러서 99%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탐구 과목을 하나 바꿔서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면은 성균관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정시로 지원하면은 100분위가 한 3% 정도 부족하다. 문제로 치면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에서 지금 93% 2등급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올해 모든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수학이 어떤 그 키를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우리 학생이 남은 기간 동안 수학이 어떻게 이제 보완이 되느냐에 따라서 희망하는 대학에도 정시 지원의 어떤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모의고사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이나 정시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지막 희망대학은 연세대 경영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연세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탁월합니다. 수능 경쟁력이 있어요. 지금 순조롭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어디가 좋을까? 논술 전형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피하자. 학생부 전형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멈춰섰는데요. 70m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70m 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요. 이 70m, 70%라는 것은 합격 가능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희망대학의 준비도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30%를 좀 채워야 되겠습니다. 최 선생님, 우리 학생이 우선 희망대학의 특징 그리고 합격에 대한 조언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께 한 가지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2번 도전하면서 실패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본인이 너무 이렇게 절실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았어요. 네. 네, 작년까지는 재수를 하면서도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자기 원하는 점수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또 올해는 좀 다르게 공부하는 것 같이 이제 지금은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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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모집에서, 대학 지원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학과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학과도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논술 전형에 지원했는데 우선 선발로 이렇게 많이 뽑는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해서 수능 체제를 아마 못 맞힌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나요?
네, 일단 우선 선발이 듣지 못해가지고 예, 합격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합격 위주로 지원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랬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그 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일단 현재 6월달 모의평가 성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희망적인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그리고 합격을 위한 준비 과정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연세대 일반 전형이죠. 이제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경영학과인데요. 73명을 뽑습니다. 논술 70%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20%, 비교과 10%거든요.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지난해 그 우선 선발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은 일반 선발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탐구 과목은 대신에 이제 높은 과목 한 과목만 가지고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의 그 현재 모의평가 성적으로 보면은 수능 최저는 지금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시험 시간은 120분이고요. 2문항이 나오는데요. 인문사회 통합형 논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은 통합교과형 이제 논술인데요. 800에서 1500자 정도 이제 분량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리통계 자료인데요. 과학 관련 제시문도 올해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연세대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수리 부분하고 과학 부분에 이제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신은 과목별로 2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해서요. 등급 간에 0.2점 정도 차이를 두는데 합산할 경우에는 비교적 좀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연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지난해 우선 선발 전형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경쟁률로 볼 때 수능 체제를 통과하고 난 뒤에 경쟁률은 3대1 안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를 맞추고 그리고 논술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이제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려대학 같은 경우인데요. 고려대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경영학과가 108명을 뽑는데요. 여기는 이제 논술이 45%지만은 교과 성적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도 10%가 들어갑니다. 국어, 수학, 영어 3개 등급 합이 5인데요. 우리 학생은 현재 등급 합이 4니까요. 이제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이제 언어 논술하고 수리 논술 두 가지 부분으로 보는 건데요. 이 수리 논술에 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신은 과목별로 이제 27점 만점에 1에서 3등급까지는 0.2점 차이를 두지만은 그 밑에 등급부터는 상당히 점수 차이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에서 상당히 좀 많은 어떤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인데요. 이 성균관대의 경우에는요. 글로벌 경영학과가 이제 50명을 선발하는데 논술 60%에 이제 학생부 40%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최저 학력이 만만치 않은데요. 4개 영역 중 3개 등급 합이 6인데 탐구 과목은 높은 거를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20분 시험을 치르면서 소문항 4개에서 5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되고 국어하고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내신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이수 과목 중에서 상위 10개 과목만 뽑아가지고 평균 등급을 자체적인 환산 점수로 이렇게 변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비교과도 학생부의 그 항목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해당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수리논술 부분인데요.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연세대하고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도 상경계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수리논술에 큰 부담을 갖지 말고 대개 이제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집합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하고 이제 연관된 내용인데 어떤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이 나오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이제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해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또 대학별로 모의 논술 치르고
치르고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를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풀어본다라면은 아마 수련 논술에서도 우리 학생이 이제 충분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 논술에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논술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아마 오늘이 화요일인데 금요일 날 제가 인문계 논술 전체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건지는 제가 이제 그때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또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 특강 시간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희망대학의 특징과 수리논술의 조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올해는 꼭 합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월요일서부터 제가 이제 주중으로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능에 이제 집중을 하되 국어, 수학, 영어 이제 영역별로 우리 학생이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영어 같은 경우는 요번에 워낙 모의 수능에서 쉽게 출제돼서 우리 학생이 만점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전국연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오답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의 요번 수능에서의 성패는 아마 수학에 달려있다라고 제가 이제 보고 싶은데요. 이 수학을 주말을 이용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희망대학의 논술 기출문제, 연세대나 고대나 아니면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으니까 모의고사 문항을 적극적으로 풀어보면서 모의고사 문항에 대학들은 이제 예시답안도 발표하고 있으니까 그 예시답안을 통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어떤 흐름도 잡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신가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곳을 목표로 해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이 수리 논술에 대한 특강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 시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최고 경영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지원 전략은요, 정시까지의 큰 그림을 그리되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점으로는요,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의 경우 사탐 한 과목을 제2 외국어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자신의 강점을 좀 살리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 전형, 그리고 고려대 경영학과 일반 전형,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 논술 우수 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대가 2016학년도 대입 전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서울대가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를 시험이죠. 2016에 대한 대입에 관한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 6월 30일까지 각 대학들이 대교협에다가 2016 전형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요. 서울대학교가 최초 공개했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끌고 상징성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선 대학이 발표한 기본 방향을 본다면요. 입학 전형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2015 학년도 입학 전형의 큰 틀을 유지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고요. 일부 모집 단위들에 대한 선발에 대해 소폭 조정했다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미술대학에서 실기를 포함한 전형에서 조금 전형 방식이 좀 바뀌었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변동이 있는 부분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모집 단위와 또 전형별 그 모집 인원이 변동된 부분들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집 단위가 이제 선발 인원들이 좀 소폭 조정이 됐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먼저 의과대학의 의예과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95명을 전체 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수시의 일반 전형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시의 지역균형 인원에서 5명, 그리고 정시의 일반 전형에서 5명, 그래서 10명이 늘어서 45명을 좀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또 자연과학대학의 물리천문학부입니다. 광역에 있는 인원들이 천문 쪽으로 좀 인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명이 좀 증가했는데, 전형 방법도 전년도에는 지역 균형에 있던 것을 이제는 2016에는 일반 전형으로 좀 옮겼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부, 그리고 식물생산과학부, 자연전공학부에 같은 경우에는요, 인원들이 일반 전형에서 선발 인원들이 1명씩 줄었다는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발 방식에 대한 변화도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선발 방식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실 미술대학에 조금 변화가 있었지만, 그 나머지 전형들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네. 우선 예를 들면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은 2명의 학생들을 서류와 그리고 면접을 통한 종합평가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3개 영역의 2등급입니다. 그렇게 동일하고요. 그리고 수능 응시 기준도 2015 학년도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정원의 2배수를 서류를 평가한 후에, 그리고 2단계에서 구술 면접을 통해서 최저학력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겠고요.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술 면접에 같은 경우에도 공통문항을 대부분 사용하게 되겠고요. 의대나 수의과 같은 경우에만 제하고 공통문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미술대학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 미술대학 전체는 아니겠고요. 미술대학에서 실기를 포함한 전형에서 실기 평가 방법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기초, 2단계에서는 전공 적성 실기 평가를 했는데 2016 학년도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기초 소형하고 그리고 전공 적성 실기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단계 선발 인원도 2015 학년도 같은 경우는 5배수까지 선발했지만 2016 학년도에는 7배수까지 선발한다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큰 틀은 유지가 되는데 변동이 있는 부분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체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오늘 서울대 2016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세워라. 시민의 방송 TBS가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과 함께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7월 20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강동구민회관. 7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구로구민회관에서 펼쳐지는 이번 입시정보설명회는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전형 지원 전략을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정보 설명회에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정보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네. 네. 기말고사는 어떻게 끝났나요? 네, 네.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요? 결과는 어땠어요? 좀 잘 봤나요? 그냥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봤어요. 그래요.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받아볼 텐데요. 조미정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조미정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할 때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차요. 힘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선생님이 꿈이라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교대에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제 생활교육부가 더 신경 쓸 부분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씩씩하고 밝은 학생인데요. 상담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부와 비교가 활동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보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1학년 성적인데요. 국어 1등급, 수학 2.5등급, 영어 2등급, 사회 1등급, 국수 영사는 1.58이고요. 전교과 성적은 오히려 1.44등급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네.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니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계속 1등급, 그리고 수학은 322로 조금 향상이 됐고요. 영어는 22 1등급으로 마찬가지로 향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모의고사입니다. 6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인데요. 국어 B형은 4등급, 수학 A 3등급, 영어 4등급, 생활과 윤리 3등급, 동아시아 3등급, 그래서 평균 3.5등급이고요. 작년에 봤던 11월 성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어가 두 계단 하락했네요. 2등급 떨어졌고요. 수학도 1등급 정도 떨어졌고 탐구도 각각 1등급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교과입니다. 교내외 활동인데요. 1학년 때 학급 과학 교과 멘토를 했었고요. 생명과학 실험반 동아리 활동을 했네요. 경인교대 주최로 하는 입학사정관제 특강 및 모의 전형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1학년 때 41시간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율방범 봉사활동을 했네요.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리고 2학년 때는 청소년의 집에서 교육봉사, 멘토, 멘티 교육봉사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내역입니다. 1학년 때 국어, 과학, 사회, 기술, 과정, 미술, 음악, 체육 등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성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교내 한국사 경시대회 최우수상, 그리고 특이한 점은 모형 자동차 경진대회가 교내에서 있었나 봐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고요. 선행상 표창장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상급을 땄고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은 경인교대 초등교육학과, 2지망은 춘천교대 초등교육학과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첫 번째 학생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신 성적이 월등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초등교육이라는 진로 목표도 뚜렷한 학생인데, 주민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보셨는데 분석을 좀 네. 해주시죠. 네, 보시다시피 일자가 굉장히 내신 성적에서 많이 나왔죠. 네. 네, 전교과 평균이 지금 2학년 1학기 것까지 감안을 했더니 1.38등급이면 굉장히 높은 성적대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국수 영사 4개 주요 교과도 1.5등급이면 인문계에서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국어하고 영어 성적은 지금 1등급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수학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만 점차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학년에 비해서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는 좋았는데 아까 인터뷰할 때 보니까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조금 못 봤다고 하는데 못 받았어도 1, 2등급 내에는 들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보니까 우리 학생이 이제 교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공부를 이제 하고 있다면 교대 전형을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사실은 전교과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 내신 신경 쓰는 요 부분은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교과 성적에 대한 분석인데요. 우선 우리 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런 학급에서의 과학 교사의 멘토 역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의 어린이집에서 교육봉사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꾸준한 활동들을 해온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학생 듣고 있나요? 네. 네.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되고 싶은 선생님은 네.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네. 제가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네. 나중에 그것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고요. 네.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네. 저한테 그 감사를 느낀다거나 그런 네. 걸 통해서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가 어렸을 때 스승이라는 단어를 썼듯이 아마 그런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것만 가르치는 이제 그런 역할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삶의 어떤 모범 이런 지침이 되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아까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어떤 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1학년 때 활동했던 내용을 보면 그냥 교육 봉사를 했다든가 멘토 역할을 했다든가 이런 했다는 사실만 학생부에 읽을 수 있었어요. 남은 이제 2학년과 이제 시간 동안에는 지금 우리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되고 싶은 선생님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과 어떤 그 내용들이 학생부에 좀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아쉬워요. 아무래도 내신이 아무리 좋아서 주요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대한 고민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우리 학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성적 향상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지망이요. 지금 경인교대 초등교육학과인데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경인교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진로에 대한 열정과 내신 성적도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힘을 내야 합니다. 모의고사 국어와 영어가 좀 부족한데요. 전력 질주,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70m에서 멈추셨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70m 지점에서 이미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2학년 학생인데 70% 정도 준비됐다 좀 후한 점수 같습니다. 다만 아마 걸리신 건 아마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평가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선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지원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경인교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 대학에 대한 특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경인교대 교직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275명을 선발하는데요. 1단계는 서류평가 100%이고요. 2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1단계 성적 50 그리고 심층 면접 5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요. 4개 영역 등급 합이 10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서류평가는요. 학생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인데요. 학생부 교과는 전 과목 전 학년 성적이 종합평가되고요. 비교과는 교직 적성 관련도라든가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초등교사로서의 잠재 능력이라든가 교직에 대한 소명감 그리고 공동체적인 인성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면접평가는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 경인교대 이 전형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내신 성적상으로는 큰 무리 없이 앞으로 더 이상 3, 4등급으로 내신 성적이 추락하지 않는 한은 충분히 내신 성적은 합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직에 대한 그런 관심도나 열정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만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목표를 경인교대로 삼는다면 수능 최저 기준 충족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춘천교대 서구인재 전형입니다.
초등교육학과 60명 선발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15.6대 1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3배수이고요. 2단계는 1단계에 대한 점수 없이 면접평가로만 실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4개 영역 중에서 3개 등급 합이 8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경인교대보다는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류평가는 경인교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학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여기에 교사 추천서 속에서도 우리 학생에 대한 학업 능력이라든가 인성, 교사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평가는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 두 가지를 모두 다 치르는데요. 특히 집단 면접 같은 경우는 6명 정도를 찬성과 반대쪽으로 3-3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속에서 본인의 주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친구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영역을 3가지로 봅니다. 발전 잠재력, 변혁적 지성, 그리고 탁월한 품성. 그러니까 지성과 그다음에 품성,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 3가지를 본다는 이야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라든가 학생부 비교과에 대한 준비 초점 맞추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신 성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4개 중에 3개 영역 8을 충족시키도록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의 그 학습 계획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그 상담서를 보니까요. 수학 연산에 대한 실수가 반복돼서 고민이라고 우리 학생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조금 목소리가 밝고 그래서 혹시 성격이 조금 덤벙대거나 급한 부분이 있나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아니라 다 풀어놓고 마무리해서 덧셈 뺄셈을 못해서 틀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연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 학생처럼 마음이 좀 급한 친구들은 문제를 풀고 거의 다 풀어서 마지막 단계는 쓰지 않고 눈으로 또는 머리로 암산을 하고 답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답을 낼 때까지 마지막까지도 꼭 반드시 기록을 하고 쓰는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좀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희망적인 건 단기간에 가장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게 수학이라는 게 아마 그렇죠.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교대를 진학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한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인 춘천교대 이외에도 다른 네. 교대도 추천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우리 학생의 관건은 남은 시간 동안에 수능 성적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는 이제 수능 성적이 정말로 끌어올려졌다라고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을 때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학생부 성적 100%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심층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8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신 가능 때는 한 1.5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특정 영역 집중 이수자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어, 도덕, 사회 관련 교과에 관련된 분야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때는 오히려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최저 기준이 좀 세요. 이게 4개 영역 등급 합이 8이면서 1등급 한 영역을 포함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학생이 조금 목표치를 명확하게 좀 갖고 도전을 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인데요.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A, B형 응시가 모두 가능한데 다만 B형을 봤을 때에는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생각보다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국어 B형을 봤을 때에는 교육학과, 유아교육, 윤리교육, 사회 역사교육과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B형에 대해서
1등급 정도를 향상하는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을 계산할 때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은 초등교육과만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혹시라도 성적대가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다른 과목의 선생님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함께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앞에서 우리 학생이 그 생활기록부에 더 신경을 어떤 부분을 써야 할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선생님? 네, 지금 이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이 워낙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된 멘토, 멘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활동은 해주시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 아이들의 인성교육만큼은 탁월하게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인성을 보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 그리고 자기의 준비, 그래서 독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선생님이 되기 위한 어떤 자질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관련 도서를 읽는다든가 조금은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가 하는 방향과 또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나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를 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선생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 목표가 분명한 만큼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초등교사가 꾸민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학생 스스로 교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좀 내리시고요. 구체적 활동을 좀 이어나가시고 그리고 기록을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는 수능 성적 향상에 좀 주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전 교과 성적 1, 2등급을 유지하길 바라겠고요. 모의고사는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4개 영역 등급합 10 또는 3개 영역 등급합 8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특정 영역 집중 이수자 전형, 그리고 한국교원 내 초등교육과를 학생부 종합 우수자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최진규 선생님, 또 조미정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갑니다. 내일은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또 연세대 기계공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